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죠. 축구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화려한 조명 아래 살았으나 지금은 어두운 감옥에서 생활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범죄자가 된 축구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예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아르다 투란 선수입니다. 터키 대표팀 축구의 영웅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아르다 투란 선수. 하지만 지금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2015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는 바르셀로나가 이승우, 장결희, 백승호 선수 등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유소년 영입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선수 등록 금지 징계 때문에 6개월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였고 2016년 징계가 풀리며 드디어 경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공백이 길었던 탓인지 부진에 빠졌습니다. 2017년에는 터키 대표팀에서 마케도니아와 평가전을 치르고 귀국하던 중 터키 대표팀을 비판한 자국 기자를 폭행하며 터키 대표팀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부진과 구설수 속에 바르셀로나에서도 입지를 잃은 투란은 터키의 이스탄불 바샥세히르로 임대가지만 여기서 그의 기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경기 중 부심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밀치며 16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였고 2018년에는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터키의 유명 가수 베르카이의 아내에게 작업을 걸다 시비가 붙으며 폭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베르카이는 코뼈가 부러지게 되는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날 투라는 병원에 있던 베르카이 부부를 쫓아가 권총을 발사하며 협박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2년 8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한때 호날두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호날두는 2003년 맨유 입단 직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선수라 생각한다면 파비오 파임을 볼 때까지 기다려라. 파비오 파임은 호날두가 18살의 나이에 스포르팅에서 맨유로 떠났을 당시 15살 선수로서 스포르팅 유스팀에서 뛰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불과 14살 때 바르셀로나, 맨유, 레알 마드리드 등에 스카웃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포르팅은 파임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프로 데뷔도 하지 못한 선수에게 고액의 주급을 주었고 19살 때는 슈퍼 에이전트 조르에 멘데스를 통해 첼시로 임대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만진 파임 선수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그의 커리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첼시에서 실패한 이후 앙골라, 몰타,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카타르 등을 거치며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그는 범죄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 2019년 파임은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돼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2017년 글로브의 스포르테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호날두보다 할 수 있었던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영리함과 성실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능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며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1월 17일 영국의 B&Q 상점에서 절도 혐의로 2명의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절도야 흔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문제는 범인 중 한 명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글렌 존슨이었기 때문입니다. 첼시, 리버풀, 스토크시티에서 활약했던 글렌 존슨은 당시 첼시에서 포츠머스로 임대간 임대생 신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급을 무려 3만 파운드, 연봉으로 치면 약 23억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선수가 상점에서 훔친 것은 무려 변기 뚜껑과 수도꼭지였습니다. 그의 공범자 또한 미럴에서 뛰고 있는 벤 메이라는 선수였는데 존슨은 변기 뚜껑의 가격표를 바꿔치기 하다 발각되었고 벤 메이 선수는 계산대에서 수도꼭지를 몰래 숨겨 계산을 회피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 붙잡혀 각각 80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범죄를 일으킨 또 하나의 존슨이 있습니다. 바로 미들즈브러, 맨시티, 썬더랜드 등에서 활약했던 아담 존슨 선수.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신의 팬이었던 15세 소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발각되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존슨을 후원하던 아디다스와 계약을 해지당한 것은 물론 썬더랜드에서도 방출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피파 게임에서도 삭제되며 존슨 스쿼드에 쓸 수 있는 선수도 한 명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재판 끝에 2016년 3월 15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작 절반밖에 안 되는 3년의 수감 생활만 하고 2019년 3월 가석방되었습니다. 성범죄 하면 떠오르는 두 선수가 있죠. 바로 벤제마와 리베리 선수. 벤제마와 리베리는 각각 2008년, 2009년 자이아 데아르라는 여성과 성매매를 하며 기소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성매매가 합법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이아 데아르가 성매매 당시 16세였다는 것. 벤제마와 리베리 선수는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선수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자이아 데아르는 패션 모델로 발탁되었고 현재는 영화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벤제마는 또 한 번의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는데 바로 프랑스 국가대표 동료이자 절친이었던 마티유 발부에나의 성관계 비디오 유출 사건입니다. 2015년 마티유 발부에나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악셀이라는 사람에 의해 유출되게 됩니다. 범인은 이 영상을 빌미로 발부에나에게 약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는데 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 발부에나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벤제마에게 접근하여 돈을 줄 것을 권유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벤제마는 발부에나에게 돈을 줄 것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범인과 동조하여 그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벤제마는 재판을 받게 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위기지만 벤제마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항소를 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도 여전히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벤제마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프랑스 대표팀에서 영구제명 당하였고 벤제마가 없는 프랑스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다음은 비아레알 올림피아코스에서 활약했던 루벤 세메도 선수. 발렌시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세메두는 폭행 사건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한 남성을 납치해 폭행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총을 발사하며 협박을 한 후 남성의 집으로 가 강도짓까지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납치, 강도, 살인미수까지 3관왕을 달성한 세메두는 당연히 징역형을 살 거라 예상되었지만 고작 3만 유로, 한국 돈으로 4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에도 여전히 올림피아코스에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선수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악질 범죄자들입니다. 먼저 첼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르코스 알론소 선수는 볼턴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2011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벽에 들이받는 큰 사고를 내고 맙니다. 심지어 동승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그중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알론소는 당시 스페인 운전법 기준치의 2배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론소는 고작 8천만 원의 벌금과 4개월 면허 정지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김동현 선수입니다. 이 김동현 선수가 아닌 K리그 출신의 김동현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에서도 뛴 적이 있는 김동현 선수는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것도 브로커 역할을 하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주상무의 감독이던 이수철 감독에게 누명을 씌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습니다.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야구선수 윤찬수와 손잡고 납치 강도극을 벌이다 잡히게 됩니다. 결국 김동현 선수는 징역 3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다음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다들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을 텐데요. 이 선수는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닌 플라멩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그는 AC밀란과 바르셀로나에서도 관심을 보일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그는 2010년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낳고 양육비를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그녀를 고문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시신을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의 일부를 개에게 먹이로 주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는 재판 끝에 징역 22년형에 처해졌으나 형량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2017년 가석방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브루노는 심지어 브라질 2부 리그의 보아 에스포르테에 입단하며 축구 인생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탄원이 올라왔고 결국 그는 감옥에 재수감됩니다. 마지막은 터키 1부 리그 출신의 세베르 톡타스 선수. 2020년 5월 톡타스의 아들 카심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코로나로 감염이 의심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아들 카심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며 사망하게 됩니다. 톡타스는 SNS에 세상에 기대지 않으리 라는 글과 함께 카심의 사진을 올렸고 팬들은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1일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톡타스가 경찰에 출두해 자신이 베개로 눌러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이었습니다. 톡타스는 카심을 죽인 이유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을 사랑했던 적이 없어서였다는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현재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드나잇 스튜디오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